제가 봤을 때 공통점 빠진 게 하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뭡니까? 두 분 다 민정수석을 하지 말았어야 돼요. 아, 말았어야 될 분들이 했다. 만약에 저 두 사람이 예. 그 민정수석을 하지 않았으면 한 명은 변호사로 김앤장 능가하는 그 역할을 하고 있었을 거고 한 명은 서울대 법대 교수로 뭐 서울대 총장을 했을 수도 있고 어쨌든 지금 뭐 대통령 후보가 됐을 수도 있고 그랬을 거란 말이죠. 그걸 안 했다면. 그러니까 민정수석을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해서 지금 이 사단이 났는데 둘 다 강력한 지지 세력을 가지고 있죠. 우병우 수석도 보니까 태극기 부대라든지 이런 지지가 높고 또 조국 전 민정수석도 마찬가지로 지금 지지자들이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뭐 평행이론이라 그러나요? 그런 것처럼 둘 다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둘 다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이 정치가 흘러가는 방식에서 현재 이런 사람들이 거론되고 이런 가능성을 여는 이유는 현재 정치가 굉장히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조국 전 장관의 저런 모습이 나오자 그 앞서서 또 등장했던 다른 쪽의 인물이 있었어요. 우병우 전 민정수석. 같이 거론하시는 분들이 올 꽤 있더군요. 그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나갈 마음이 거의 100%를 넘어 200%인 것 같고 그러니까 이른바 문정부에 있는 그 든든한 지지를 바탕으로 총선 출마를 위한 디딤돌을 하나씩 놓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건 1000%예요. 왜냐하면 조국 장관은 그래도 길 없는 길이라 그랬고 그 길이 뭐 출마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길도 있는데 이거는 출마하라 그랬고 국가라 그랬으니까 당연히 이거는 무조건 출마인데. 아, 이건 1000%예요? 아, 이건 1000%도 넘어요. 있지 않을까요? 우선 당선하기는 둘 다 됩니다. 당선될 지역에 나가서 하니까 당선될 지역에 나갈 거니까 될 거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요. 우병우 전 수석도 100% 나온다. 아니 조국 전 장관도 100% 나온다. 그리고 우병우 전 수석은 1000% 이상 나온다. 그리고요 또 마지막에 얘기하신 분이 있죠. 거의 다 당선될 거다. 이겁니다 지금 상황이요. 자, 두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두 전직 민정수석 정보가 틀립니다. 우병우 조국인데요. 여기 이렇게 비교표를 좀 만들어놨어요. 둘 다 서울대 법대 84학번 82학번 뭐 비슷한 고연도. 그리고 대통령 신임 두통은 실세였다. 민정수석을 다 했다. 그리고 검찰 수사 다 받았죠. 여기도 다 수사 받았어요. 그리고 처음 청구된 구속영장 죄명이 직권남용 뭐 이런 것도 좀 겹친다라는 거예요. 여긴 경북 영주 출마설이 있고 여기는 서울 관악 출마설이 있다. 약간 다른 부분도 있지만 겹치는 부분이 꽤 있다. 그러면 박근혜 정부 때 민정수석과 문재인 정부 때 민정수석이 내년 총선에 다 출마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김수수 전 총장님.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럼? 뭐 정치는 불가능의 예술이라고도 하고 또는 가능성의 예술이라고도 하는데 분명히 이 옳고 그름을 가지고 어떤 자격이 있고 없고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생각하지만 정치는 결국 힘의 관계를 반영하고 그 결과에 어쨌든 성과를 얻는 거라서 지지자들이 있고 또 그런 지지자들의 요청이 있으면 도전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둘 다 강력한 지지 세력을 가지고 있죠. 우병우 수석도 보니까 태극기 부대라든지 이런 지지가 높고 또 조국 전 민정수석도 마찬가지로 지금 지지자들이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뭐 평행이론이라 그러나요? 그런 것처럼 둘 다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둘 다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이 정치가 흘러가는 방식에서 현재 이런 사람들이 거론되고 이런 가능성을 여는 이유는 현재 정치가 굉장히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흘러가서 정치가 뭔가 제도와 뭐 상식적 정치가 진행된다면 왜 저런 분들이 뭐 흔히 말하는 흘러간 물들이 나오려고 하겠습니까? 지금이 뭔가 비정상이니까 그리고 뭔가의 규칙이 안 맞으니까 변칙과 이렇게 이런 것들이 가능한 행태가 되는 거고요. 결국 그래서 뭐 내년까지 좀 두고 봐야 하지만 현재의 정치를 협치나 이런 거 없이 완전 대결 정치로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대결에서 이길 수 있다면 모든 자원은 동원된다. 그런 측면에서 가능성을 열어놓고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정기환 교수님은 이 두 인물이 다 출마해서 그리고 마지막에 조원진 대표의 경우는 다 당선될 것 같다 지역구 나와서 동의하십니까? 그 전망이? 현실적 전망은
두 사람 다 뭐 당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출마는 그 두 사람의 개인적 자유이겠습니다만 예. 아니 어떻게 된 게 선출직 국회의원이 범법자들의 뭐 일단 명예회복의 장으로 변질됐습니까? 아, 따지고 보면 그렇게 그렇잖아요. 된다는 거네요. 우병우 수석만 하더라도 국정농단의 주역 중에 한 사람입니다. 물론 윤석열 정부에서 사면복권을 받았다고 하지만 예. 자 그다음에 조국 수석 또한 지금 항소심이 진행 중인 이심이 범법자의 진행 중이죠. 신분입니다. 예.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다들 명예회복했다고 국회의원 총선에 출마한다? 저는 국민 정서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실적인 당선 여부를 떠나서 예. 출마 자체가 명분 없는 짓이고 국민들로부터 심판받아야 될 저는 행태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어떻게 된 거지, 우리 정치가? 이렇게 가는 게 맞는가? 아닌가? 뭐 이런 고민을 하게 돼요. 정신 변호사 하실 말씀이 얼굴에 막 익은 것 같으신데. 뭐 별로 할 말은 없는데요. 제가 봤을 때 아까 공통점 쭉 나왔잖아요. 예. 저도 다 그 동의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 공통점 빠진 게 하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뭡니까? 두 분 다 민정수석을 하지 말았어야 돼요. 아, 말았어야 될 분들이 했다. 만약에 저 두 사람이 예. 그 민정수석을 하지 않았으면 한 명은 변호사로 김앤장 능가하는 그 역할을 하고 있었을 거고 한 명은 서울대 법대 교수로 뭐 서울대 총장을 했을 수도 있고 어쨌든 지금 뭐 대통령 후보가 됐을 수도 있고 그랬을 거란 말이죠. 그걸 안 했다면. 그러니까 민정수석을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해서 지금 이 사단이 났는데 예. 제가 봤을 때 두 분 중에 한 분이라도 뭐 두 분 다 두 사람 다 공천받으면 당선될 확률은 99%라고 생각을 하고요. 무소속으로 영주에 나가도 우병우 수석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무소속으로 조국 교수가 그 관악구에 나가도 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는데 예. 제가 봤을 때 만약에 저렇게 해서 정치를 두 사람이 시작을 한다. 예. 뒤끝이 과연 좋을까? 별로 좋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내 문제가 되면 그런 게 보이지가 않겠죠. 어떤 그 판단을 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두 인물과 관련된 표현이 이른바 탄핵의 강, 조국의 강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강, 뭐 사라지고 말랐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아직 안 말란 건가요? 홍수가 들어왔나요? 다시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지금요. 그 두 강이요. 아무튼 지켜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요. 뭐 많은 분들이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